이태임 씨 은퇴를 두고 참 말들이 많았는데 최종화 기자님 결국 소속사가 좀 입장을 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난 후에 네티즌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아까 방금 나온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태임 씨가 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그렇죠. 특히나 많은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죠. 이태임 씨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임신 3개월 차고 출산 후에 연인과 결혼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계약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남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고 계약 해지에 아주 깔끔하게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위약금은 따로 없는 상황인데 이태임 씨가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지난 1월부터 소속사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끊임없이 피력을 했대요.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이게 은퇴 발언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놀란 포인트는 오히려 이 아티스트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 오히려 더 불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1일에 원래 이태임 씨와 소속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태임 씨가 사실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소속사도 외부 응대만 하고 있었고 21일에 이태임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소속사로 찾아와서 이 같은 계약 해지를 건의를 했고 또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네, 그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은퇴 선언을 왜 했느냐.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연예인을 계속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분위기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태임 씨의 반응이 사실 저도 조금 놀랍긴 합니다. 왜 내가 그런 글을 썼을까요? 라고 오히려 되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완벽한 은퇴 선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날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일단 자신이 그렇게 올린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남국 선생님, 이태임 씨가 워낙 조금 구설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거기에 좀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안식처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기 데뷔를 한 시점을 보게 되면 2008년이었고요. 거의 한 10년간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는 사이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태임 씨 입장으로서는 뭐 괜찮다, 악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받는 여러 가지 상처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태임 씨 뭐 소속사나 아니면은 주변의 지인들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는 쾌활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웃고 있는 것이지만 또 안으로는 또 굉장히 우울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과 동시에 은퇴 선언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 은퇴 선언이 사실은 보통 이제 그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은퇴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좀 아름답게 팬들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은 최대한 그 소속사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속사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계약 기간을 좀 기다렸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서 은퇴 선언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다 그동안 그런 점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태임 씨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 기자님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연예부 기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태임 씨와 띠동갑입니다. 1974년생이고요. 인수합병 전문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속사 측에도 최근에 워낙 루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절대로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몫을 박았고요. 이태임 씨 역시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비 남편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한 것이 예. 일단 이 예비 남편은 일반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태임 씨가 최근에 논란, 이런 은퇴 선언이라던가 이전에 욕설 논란 등으로 좀 이미지가 많이 좀 추락을 한 상태예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에도 피해가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느냐 예.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 저희는 좀 궁금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해 연말에 처음 만났고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로 알게 됐다. 여기까지만 이태임 씨가 짧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좀 아무래도 이태임 씨가 예비 남편에 대해서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최진병 교수님,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태임 씨가 평소에 어떤 남편을 원하느냐. 네. 그 대놓고 재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태임 씨가 대체적으로 보면 발언하는 내용이 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 MBN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집 고르고 다닐 때도 보셨잖아요. 그때도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집을 이사하는 집을 구경하러 다니면서도 아주 좋은 집을 봤잖아요. 처음에. 그 집이 엄청나게 비싼 집인데 어머니 말이 더 이제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네가 5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 사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방송 나갔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네티즌들이 드디어 소원을 이루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비꼬면서 글을 달았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좀 그렇죠. 5년을 일해서 예를 들면 30억을 번다는 게 30억 정도 됐거든요. 그 집이. 전망은 정말 좋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방송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방송에 찍고 있는데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스타일이나 성격 자체가 마음에 말을 두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표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스타일이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고 또 예비 남편을 만약에 결혼한다면 어떤 남편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태임 씨의 스타일이 아마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좀 개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혀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태임 씨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나왔던 그 방이나 이런 그 집을 보게 되면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 같은 원룸이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예능에 나왔었던 집이.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30억 원대 아파트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보이고요. 또 지금 이태임 씨가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시겠지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배우자의 재력을 많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담도 섞였겠지만 결혼을 해서 해결하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젊은 여성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성들도 결혼하는 여자 배우자를 고를 때 여자도 같이 함께 일을 했으면 원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사회생활 힘든 거 다 알지만 어떻게 남자 혼자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도 육아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 일이라는 게 돈만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혼이어가지고. 이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대본과 방송상의 컨셉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장미화 씨 관련 좀 소식이 들렸었는데 그러니까 최장님 전 남편이 사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장미화 씨의 전 남편이죠. 김태선 씨가 지난 20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인을 하게 됐는데요. 장미화 씨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의 이 사망 소식을 아들의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20일 새벽에 잠에서 깨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원래는 휴대폰을 이제 새벽에 굳이 열어보지 않는데 열어봤더니 아들의 전화가 수통이 와 있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울면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며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따로 살았어요. 아드님은 이제 남편분과 함께 살았던 것 같고 장미화 씨는 혼자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좀 속 깊게 엄마가 외로워할까 봐 아빠의 생일을 혼자서 챙기고 이런 부분을 또 엄마인 장미화 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지낸 유일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생일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현재 그 상주 역할은 아들인 형주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화 씨의 아들이 그 형준 씨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또 젊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업계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면은 사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부모님과. 그런데 굉장히 좀 많이 슬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인이었는데 좀 상처가 슬픔이 좀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준범 씨 이혼을 하고 나서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유독 이 부분을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미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혼 후에는 상당히 미웠대요.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당시에는. 근데 10년 정도 자기가 뭐 본인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내가 용서하게 됐고 내려놓게 됐고 결국 헤어진 게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그런데 장미아 씨가 이제 얘기한 걸 들어보면 서로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사업하면 그 남편이 사업을 하면 거기 사업장에 가서 본인이 노래도 불러주고 또 본인이 디너쇼 하면 남편이 또 티켓도 팔아주고 이러면서 친구처럼 돈독한 관계로 지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매개체가 저는 아들이라고 봐요. 장미아 씨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몇 번이고 빚을 이제 전 남편 빚 100억을 본인이 또 갚아가는 과정이거든요.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텐데 그래도 본인이 힘들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지탱해 준 거는 아들이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남편 빚 100원 내가 갚아주는 이유는 아들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아들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둘 사이가 더 소원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들 때문에 아마 두 분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친구 사이로 발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장미아 씨가 대단하게 그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거의 다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더 놀라운 점은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금액이긴 한데 이제 빚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것이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만 이미 100억인데 전 남편에게 헤어지면서 30억짜리 집도 주고 땅도 주고 30년 동안 이제 히트곡으로 벌었었던 돈을 모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에는 좀 터무니없이 모자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모성애가 발휘가 됐던 것이 저는 이 밤무대를 14군데를 이제 돌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네,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14군데를 결국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들을 위한 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수호 선생님, 이게 모든 거의 상당 부분의 재산을 주고 양육권을 가져온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같은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가 지금과는 다른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제적으로 그럼 부채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권이나 친권 이런 부분도 대부분의 경우에 계속해서 양육을 했던 그런 그 모친이 계속해서 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설령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엄마가 양육권,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장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둘만 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일, 예를 들어서 장미아 씨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많은 능력이 있었거나 그런 그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일을 처리했던 것이 아닌가 또 짐작할 수 있겠죠. 장미아 씨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에 대한 정말 애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아들을 키우고 싶다. 100억이나 주고 이렇게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거 쉽지가 않고요. 아까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굉장히 그 100억을 빚을 갚는 과정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지금 외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키우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15살에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들을 딱 한 명뿐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놨다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보내놓고 모든 유학과 관련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독립심을 키웠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직접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가 사랑을 하면서도 아들에 대해 사랑을 하면서도 또 아들을 또 현명히 키운 게 또 장미아 씨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김혜선 씨도 지금 이 장미화 씨하고 비슷한데 결국에는 파산 신청으로. 네, 맞습니다. 김혜선 씨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좀 엄청난 빚이었는데요. 예.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전 남편,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의 빚 23억을 파산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29일에 서울 패션위크 패션쇼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좀 의연한 모습을 보고 저희도 좀 깜짝 놀라기는 했었고요. 또 남편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한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백지영 씨인데 네.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또 남편인 그 배우 정석원 씨가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그랬죠.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동료 연예인들도 사실 연예부 기자들한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냐하면 백지영 씨가 워낙에 발이 넓어서 네.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여자 연예인들이 정석원 씨를 굉장히 좀 탓한다고 해야 되나요? 왜 하필 이 시기에?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혜선 씨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되죠. 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뭐 그것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활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활동을 해야 되고 어제 그래서 서울 패션위크 패션쇼에 참석을 했어요. 또 저분이 TV에도 요즘 나오시잖아요. 예. 그 연예 뭐 오락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이러는데 아마 이제 저분도 같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게 두 번째 남편의 빚을 떠안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요. 내가 아이를 양육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 남편이 그러려면 내 빚도 같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빚도 떠넘기고 아이는 이제 데려오고 싶고 엄마의 모성애겠죠. 엄마의 모성애는 그 딸인데 딸을 데려오고 싶으니까 남편이 그러면 내 빚도 같이 가져가라 하니까 그걸 떠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얼마나 힘들었더니 우리 세금 있잖아요. 세금도 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때도 논란이 됐었죠. 그렇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또 커피숍 사기 계약을 해서 7억 원 또 빚을 졌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본인은 열심히 해보려고 처음에는 두 차례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예. 이제 그 채권자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겠다 본인은 돈 버는 대로.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바람에 결국 이제 파산 신청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다시 또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예. 우리한테는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김혜선 씨가 어쨌든 이 어려움을 뚫고 다시 방송계에 복귀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백지영 씨 좀 얘기 보고 김남국 보면서 백지영 씨 남편이 이제 정석원 씨인데 마약 투약 혐의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집을 이사하는 집을 구경하러 다니면서도 아주 좋은 집을 봤잖아요 처음에. 예. 그 집이 엄청나게 비싼 집인데 어머니 말이 더 이제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네가 5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 사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방송 나갔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네티즌들이 드디어 소원을 이루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다는 또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아주 비꼬면서 글을 달았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좀 그렇죠. 5년을 일해서 예를 들면 30억을 번다는 게 30억 정도 됐거든요. 그 집이. 예. 전망은 정말 좋더라고요.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방송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방송에 찍고 있는데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스타일이나 성격 자체가 마음에 말을 두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표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스타일이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고 또 예비 남편을 만약에 결혼한다면 어떤 남편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태임 씨의 스타일이 아마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좀 개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까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전혀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태임 씨가 그런 문제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태임 씨가 나왔던 그 방이나 이런 그 집을 보게 되면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 같은 원룸이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네, 집이. 예능에 나왔었던 집이.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30억 원대 아파트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보이고요. 또 지금 이태임 씨가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시겠지만 예.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배우자의 재력을 많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담도 섞였겠지만 예. 결혼을 해서 해결하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젊은 여성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성들도 결혼하는 여자 배우자를 고를 때에 여자도 같이 함께 일을 했으면 원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사회생활 힘든 거 다 알지만 어떻게 남자 혼자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도 육아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 일이라는 게 돈만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 미혼이어가지고. 이게 예능 프로그램인데 뭐 대본과 방송상의 컨셉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장미화 씨 관련 좀 소식이 들렸었는데 남편, 그러니까 회장님 전 남편이 사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장미화 씨의 전 남편이죠. 김태선 씨가 지난 20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발인을 하게 됐는데요. 장미화 씨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의 이 사망 소식을 아들의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20일 새벽 이태임 씨 은퇴를 두고 참 말들이 많았는데 최종하게 되면 결국 소속사가 좀 입장을 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예. 이야기를 밝히면서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난 후에 네티즌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아까 방금 나온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태임 씨가 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그렇죠. 특히나 많은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죠. 이태임 씨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임신 3개월 차고 출산 후에 연인과 결혼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계약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남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고 계약 해지에 아주 깔끔하게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위약금은 따로 없는 상황인데 예. 이태임 씨가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지난 1월부터 소속사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끊임없이 피력을 해왔군요. 했대요.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이게 은퇴 발언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놀란 포인트는 예. 오히려 이 아티스트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부분이 오히려 더 불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1일에 원래 이태임 씨와 소속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태임 씨가 사실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소속사도 외부 응대만 하고 있었고 21일에 이태임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소속사로 찾아와서 이 같은 계약 해지를 건의를 했고 또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네, 그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은퇴 선언을 왜 했느냐. 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연예인을 계속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분위기는. 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태임 씨의 반응이 사실 저도 조금 놀랍긴 합니다. 왜 내가 그런 글을 썼을까요? 라고 오히려 되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완벽한 은퇴 선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그날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일단 자신이 그렇게 올린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김남국 선수 네. 이태임 씨가 워낙 조금 구설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거기에 좀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안식처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기 데뷔를 한 시점을 보게 되면 2008년이었고요. 거의 한 10년간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예. 그 활동을 하는 사이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태임 씨 입장으로서는 뭐 괜찮다, 악플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새벽에 잠에서 깨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원래는 휴대폰을 이제 새벽에 굳이 열어보지 않는데 예. 열어봤더니 아들의 전화가 수통이 와 있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울면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며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따로 살았어요. 아드님은 이제 남편분과 함께 살았던 것 같고 장미화 씨는 혼자 살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예. 때문에 아들이 좀 속 깊게 엄마가 외로워할까 봐 아빠의 생일을 혼자서 챙기고 뭐 이런 부분을 또 엄마인 장미화 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지낸 유일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생일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예. 또 현재 그 상주 역할을 아들인 형주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장미화 씨의 아들이 그 형준 씨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네. 젊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업계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만나 보면은 사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예, 부모님과. 그런데 굉장히 좀 많이 슬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인이었는데 좀 상처가
슬픔이 좀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씨 이혼을 하고 나서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유독 이 부분을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미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혼 후에는 상당히 미웠대요.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당시에는. 예, 근데 10년 정도 자기가 뭐 본인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을 내가 용서하게 됐고 내려놓게 됐고 결국 헤어진 게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예, 그런데 장미아 씨가 이제 얘기한 걸 들어보면 서로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사업하면 그 남편이 사업을 하면 거기 사업장에 가서 본인이 노래도 불러주고 또 본인이 디너쇼 하면 남편이 또 티켓도 팔아주고 이러면서 친구처럼 돈독한 관계로 지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매개체가 저는 아들이라고 봐요. 장미아 씨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몇 번이고 빚을 이제 전 남편 빚 100억을 본인이 또 갚아가는 과정이거든요.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 텐데 그래도 본인이 힘들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지탱해 준 거는 아들이다. 예. 그리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남편 빚 100원 내가 갚아주는 이유는 아들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아들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둘 사이가 더 소원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들 때문에 아마 두 분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친구 사이로 발전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지금 장미아 씨가 대단하게 그 100억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빚을 거의 다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더 놀라운 점은 저는 사실 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금액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네. 빚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것이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만 이미 100억인데 전 남편에게 헤어지면서 30억짜리 집도 주고 땅도 주고 30년 동안 이제 히트곡으로 벌었었던 돈을 모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에는 좀 터무니없이 모자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모성애가 발휘가 됐던 것이 저는 이 밤무대를 14군데를 이제 돌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네,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14군데를 결국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들을 위한 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수호 선생님 이게 네. 모든 거의 상당 부분의 재산을 주고 양육권을 가져온다. 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같은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가 지금과는 다른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제적으로 그럼 부채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권이나 친권 이런 부분도 대부분의 경우에 계속해서 양육을 했던 그런 그 모친이 계속해서 맡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설령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엄마가 양육권, 친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장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둘만 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일, 예를 들어서 장미아 씨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많은 능력이 있었거나 그런 그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일을 처리했던 것이 아닌가 또 짐작할 수 있겠죠. 장미아 씨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에 대한 정말 애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아들을 키우고 싶다. 100억이나 주고 이렇게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거 쉽지가 않고요. 아까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굉장히 그 100억을 빚을 갚는 과정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들이 지금 외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키우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15살에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들을 딱 한 명뿐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놨다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보내놓고 모든 유학과 관련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독립심을 키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받는 여러 가지 상처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태임 씨 소속사나 아니면은 주변의 지인들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는 쾌활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웃고 있는 것이지만 또 안으로는 또 굉장히 우울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과 동시에 은퇴 선언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 은퇴 선언이 사실은
보통 이제 그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은퇴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좀 아름답게 팬들과 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은 최대한 그 소속사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속사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계약 기간을 좀 기다렸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서 은퇴 선언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다 그동안 예. 그런 점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태임 씨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네.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 기자님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연예부 기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예. 이태임 씨와 띠동갑입니다. 1970 띠동갑? 네, 4년생이고요. 인수합병 전문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속사 측에도 최근에 워낙 루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랬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절대로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몫을 박았고요. 이태임 씨 역시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비 남편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한 것이 예. 일단 이 예비 남편은 일반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태임 씨가 최근에 논란, 이런 은퇴 선언이라던가 이전에 욕설 논란 등으로 좀 이미지가 많이 좀 추락을 한 상태예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에도 피해가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느냐 예.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 저희는 좀 궁금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해 연말에 처음 만났고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로 알게 됐다. 여기까지만 이태임 씨가 짧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좀 아무래도 이태임 씨가 예비 남편에 대해서 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태임 씨가 평소에 어떤 남편을 원하느냐. 네. 그 대놓고 재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태임 씨가 대체로 보면 발언한 내용이 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 MBN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집 고르고 다닐 때도 보셨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